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전 절대 이걸 하지 않을 겁니다. 68살 영수 씨는 요즘 이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젊었을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40대, 아니 50대로만 돌아가도 절대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어느 날 50대 후배가 영수 씨한테 물었습니다. 선배님, 저도 곧 60인데요. 뭘 준비해야 할까요? 영수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가지만 기억해.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오늘은 68살 영수 씨가 가장 후회하는 네 가지와 50대, 60대가 지금이라도 바꿔야 할 선택들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감되시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가장 큰 후회가 되는 건강을 소홀히 한 것. 영수 씨는 젊었을 때 건강했습니다. 20대, 30대 때는 밤새 일해도 괜찮았고 술 먹고 담배 피워도 끄떡없었습니다. 나는 건강해, 운동 안 해도 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헬스장 다닌다고 해도 시간 없어 했고 등산 가자고 해도 피곤해 했습니다. 주말에는 집에서 쉬고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 보고 담배도 자주 피웠습니다. 40대가 됐을 때 건강검진에서 경고가 나왔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습니다. 운동하세요. 영수 씨는 알겠습니다 했지만 여전히 운동을 안 했습니다. 바빠서, 피곤해서 내일부터 할 거라고. 50대가 됐을 때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운동 꼭 하세요. 식단 조절하세요 했지만 영수 씨는 여전히 약만 먹고 운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귀찮고 시간 없어서 나중에 은퇴하면 할 거라고. 55세 때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었고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관절염이 시작됐네요. 젊었을 때 근력 운동 하셨어야 했는데. 영수 씨는 그제야 후회했습니다. 운동 좀 할 걸, 건강 좀 챙길 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62세에 은퇴했을 때 영수 씨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 많으니까 운동하고 건강 챙기고 여행도 다니자.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걷기 힘들었고 당뇨 때문에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었고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먹느라 하루가 갔습니다. 62살 때 협심증이 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응급실에 갔는데 심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스텐트 시술을 받았고 비용이 1,00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보험이 있었지만 다 커버되지 않았고 200만 원을 본인 부담했습니다. 이젠 안 해도 아팠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했는데 비용이 50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1년 동안 영수 씨 부부의 의료비는 1,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연금으로 생활하는데 의료비가 이렇게 나가니 저축은 꿈도 못 꿨습니다. 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젊었을 때 운동에 투자했으면 지금 의료비 안 나갔을 텐데. 헬스장 비용이 한 달에 10만 원이라고 아까워했는데 지금 의료비는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습니다. 젊었을 때 1년에 100만 원 운동에 투자했으면 지금 1년에 1,000만 원 의료비 안 나갔을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식들한테 짐이 됐다는 겁니다. 영수 씨는 혼자 병원에 못 갑니다. 무릎이 아파서 걷기 힘들고 지하철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어서 아들이 차로 데려다 줘야 합니다. 아들은 직장 다니는데 아버지 병원 때문에 조퇴하고 반차 쓰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며느리도 불편해합니다. 아버님 건강 좀 챙기셨어야죠. 영수 씨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맞는 말이니까. 밤에 영수 씨는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늙고 싶었는데 지금은 아프게 늙고 있습니다. 자식들한테 짐 안 되고 싶었는데 지금은 짐이 됐습니다. 여행 다니고 싶었는데 지금은 집에만 있습니다. 모든 게 건강 때문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건강은 노후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합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불행하고 돈이 적어도 건강하면 행복합니다. 건강해야 자식들한테 짐 안 되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정신도 무너집니다. 몸이 아프면 우울해지고 우울하면 더 아프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건강은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다. 젊을 때 지켜라. 건강은 잃고 나면 돈으로 살 수 없고 젊을 때 지켜야 합니다. 운동은 가장 좋은 투자다. 미래의 나에게 주는 선물이다. 지금 운동하는 게 힘들어도 나중에 건강한 몸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지금 당장 운동 시작하세요. 50대든 60대든 늦지 않았습니다.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30분만 걸어도 됩니다. 둘째, 근력 운동하세요. 나이 들수록 근육이 중요합니다. 근육이 있어야 낙상 안 하고 관절 보호되고 건강하게 삽니다. 셋째, 식단 조절하세요. 젊었을 때처럼 먹으면 안 됩니다. 짜고 달고 기름진 거 줄이고 채소 많이 먹으세요. 넷째, 정기 검진 받으세요.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받고 이상 있으면 바로 치료하세요. 초기에 잡으면 치료 쉽습니다. 다섯째, 술, 담배 끊으세요. 50대, 60대에도 끊으면 효과 있습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지금 시작하라. 영수 씨는 지금 후회하지만 그래도 운동 시작했습니다. 68이지만 매일 아침 30분씩 걷습니다. 무릎 아파도 걷고 비 와도 실내에서 걷고 눈 오면 집에서 스트레칭 합니다. 1년 지나니 조금 나아졌습니다. 무릎 통증 줄었고 혈압은 조금씩 내려갔고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의사가 운동 효과 보시네요 했고 영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진작할 걸. 하지만 지금이라도 다행입니다. 두 번째, 경제 공부를 늦게 시작한 것. 영수 씨는 젊었을 때 성실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으면 꼬박꼬박 저축했고 보너스 나오면 적금 들었습니다. 열심히 모으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친구가 주식을 하자고 했습니다. 영수야, 이 종목 좋다는데 같이 해보자. 영수 씨는 거절했습니다. 주식은 도박이야. 나는 안 해. 월급 받아서 저축하는 게 제일 안전해. 친구가 그래도 공부는 해봐 했지만 영수 씨는 관심 없었습니다. 회사 동료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영수 씨, 지금 특구지역 개발한대요. 땅 좀 사두면 어때요? 영수 씨는 돈 없어 했습니다. 사실 돈은 있었습니다. 적금에 5천만 원 있었지만 투자는 무서웠습니다. 잘못하면 다 날리잖아. 안전하게 저축하는 게 최고야. 50대가 됐을 때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주식했던 친구는 억대 자산을 만들었고 부동산 투자했던 동료는 집세 채를 갖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통장에 1억이 좀 안 됐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영수야, 너도 투자 좀 하지 그랬어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수 씨는 투자를 몰랐습니다. 주식이 뭔지, 펀드가 뭔지, 부동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제 와서 공부하기엔 늦었어. 그냥 저축한 돈으로 살아야지. 62에 은퇴했습니다. 퇴직금 받고 저축한 돈 합쳐서 2억 3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연금도 나오고 국민연금이 한 달에 100만 원, 아내 연금 50만 원 합쳐서 1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물가가 올랐습니다. 예전에 2,000원 하던 짜장면이 7,000원이 됐고 10,000원으로 장 봤던 게 2만 원은 넘게 나갔습니다. 의료비도 계속 나갔고 관리비도 올랐고 생활비가 한 달에 250은 넘게 들었습니다. 연금 150만 원으로는 부족했고 저축한 돈을 매달 100만 원씩 꺼내 썼습니다. 영수 씨는 계산했습니다. 2억 3천만 원을 1년에 1,200만 원씩 쓰면 19년밖에 못 씁니다. 그런데 영수 씨는 지금 68입니다. 100살까지 산다면 32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돈은 19년치밖에 없습니다. 13년이 부족합니다. 영수 씨는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를 만났습니다. 주식 투자했던 친구는 여유로웠습니다. 나는 주식 배당금으로 한 달에 200만 원 나와 그거로 생활하고 원금은 안 건드려. 배당금만으로 살 수 있으니까 편해. 부동산 투자했던 동료도 여유로웠습니다. 나는 집 3채 중에 2채는 월세 줬어. 한 달에 250만 원 나와. 연금이랑 합치면 400만 원이야. 충분해. 영수 씨는 부러웠습니다. 그들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나오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저축한 돈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후회했습니다. 왜 투자 공부를 안 했을까? 왜 월급만 믿고 살았을까? 30대 때 주식 공부 좀 할 걸, 40대 때 부동산 공부 좀 할 걸. 지금 와서 공부하려니 어렵습니다. 60대에 주식 공부 시작하기엔 머리도 안 돌아가고 용어도 어렵고 두렵습니다. 젊었을 때 시작할 걸 20대부터 아니 30대부터라도. 영수 씨는 50대 후배한테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 50이야.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라도 경제 공부 시작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펀드든 뭐든 공부해. 노동으로 버는 돈은 한계가 있어. 65세면 은퇴야. 그 후엔 일 안 해도 돈 나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해. 후배가 물었습니다. 근데 선배님, 돈이 많아야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큰 돈 필요 없어. 10만 원,
20만 원으로도 주식 살 수 있어.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공부야. 젊을 때 적은 돈으로 연습하면서 배워야 해. 나처럼 60대에 시작하면 늦어.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독립은 노후 행복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노동 수입만 믿으면 은퇴 후 불안하고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진짜 자유입니다. 20대부터 경제 공부를 시작하면 복리 효과로 큰 자산을 만들 수 있고 5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자는 가난을 면하지 못한다. 젊을 때 준비하지 않으면 나이 들어 고생하고 경제 공부는 평생 해야 합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강이 된다. 적은 돈도 꾸준히 모으고 불리면 큰 자산이 된다. 처음엔 적어도 괜찮고 꾸준히 하면 복리로 커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지금 당장 경제 공부 시작하세요. 책 한 권 사서 읽으세요. 돈의 속성, 부의 추월차선 같은 책부터 시작하세요. 둘째, 적은 돈으로 투자 연습하세요. 10만 원으로 주식 사보고 20만 원으로 펀드 해보세요. 큰 돈 넣지 말고 연습하면서 배우세요. 셋째, 경제신문 읽으세요. 매일은 힘들어도 일주일에 한 번만 읽으세요. 경제 흐름을 알아야 기회를 잡습니다. 넷째, 전문가 유튜브 보세요. 경제 전문가들이 무료로 지식을 나눠줍니다. 출퇴근하면서 들으세요. 다섯째, 일 안 해도 돈 나오는 구조를 만드세요. 주식 배당, 부동산 월세, 펀드 수익, 뭐든 좋으니 수동적 소득을 만드세요. 정약용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50대에도 늦지 않다. 50대, 60대에도 시작하면 효과 있습니다. 영수 씨는 지금이라도 공부 시작했습니다. 68이지만 경제 유튜브 보고 책 읽고 주식 공부합니다. 10만 원으로 주식 사봤고 오르고 내리는 걸 경험했습니다. 아직 큰 돈 벌진 못했지만 배우는 게 즐겁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다행입니다. 세 번째, 관계를 소홀히 한 것. 영수 씨는 젊었을 때 바빴습니다. 회사 일이 많았고 승진하고 싶었고 돈도 많이 벌어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바빠했고 동창회에 오라고 해도 시간 없어 했습니다. 예전에 절친이었던 태수가 전화했습니다. 영수야,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집 집들이 알지? 꼭 와. 영수 씨는 미안, 회사 일 있어 했습니다. 사실 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집에서 쉬고 싶었습니다. 태수가 섭섭해했지만 영수 씨는 다음에 보자 했습니다. 얼마 후엔 대학 동기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다들 가자 했지만 영수 씨는 축의금 보내게 했습니다. 주말에 결혼식에 가느니 집에서 쉬는 게 나았습니다. 친구들이 영수야, 내가 없으면 섭섭하지 했지만 영수 씨는 안 갔습니다. 40대 때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모이는 자리였는데 영수 씨는 3년 연속 빠졌습니다. 바빠서 못 가 애들 챙겨야 해서 몸이 안 좋아서 핑계만 댔습니다. 친구들이 영수 요즘 왜 안 나와? 했지만 영수 씨는 신경 안 썼습니다. 나중에 만나면 되지 뭐 다들 이해해 줄 거야. 50대 때는 더 심했습니다. 승진하느라 바빴고
아이들 교육비 버느라 바빴고 사람 만날 시간이 없었습니다. 태수가 영수야, 오랜만에 소주 한잔하자 했지만 다음에 했습니다. 대학 동기가 우리의 돌잔치야 와 했지만 축하금 보내게 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는 아예 연락도 안 왔습니다. 몇 년 동안 안 나가니까 이제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55이 됐을 때쯤 영수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10년 넘게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뭐, 괜찮아. 이제 곧 은퇴인데 그때 만나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62에 은퇴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퇴임식을 해줬고 연락하고 지내요 했지만 한 달이 지나니 연락이 끊겼습니다. 영수 씨는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좀 쉬다가 친구들 만나야지. 태수한테 전화했습니다. 태수야, 나 은퇴했어. 오랜만에 만날까?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영수야, 미안한데 나 요즘 바빠. 다음에. 영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예전에 자기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전화했습니다. 태수야, 이번 주는 어때? 태수가 이번 주도 안 돼. 나중에 연락할게 했습니다. 그 후로 태수는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대학 동기한테도 연락했습니다. 나 은퇴했어. 우리 오랜만에 만나자. 동기가 영수야, 우리 15년 만이네. 근데 요즘 너무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 했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는 여전히 있었는데 영수 씨만 연락을 안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단톡방이 있었는데 영수 씨는 빠져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안 나가니까 아예 초대도 안 한 겁니다. 영수 씨는 외로웠습니다. 회사 다닐 땐 바빠서 몰랐는데 은퇴하고 나니 할 게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밥 먹고 TV 보는 게 다였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친구들 만나고 취미 생활하느라 바빴습니다. 영수 씨만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65이 되던 해 우울증이 왔습니다. 의욕이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누워만 있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중요합니다. 친구들 만나세요. 영수 씨는 친구가 없어요 했습니다. 의사가 왜요? 했습니다. 영수 씨는 대답 못했습니다. 내가 버렸으니까, 내가 안 만났으니까. 복지관에 가봤습니다. 거기 온 노인들은 다들 친구들끼리 왔습니다. 3, 4, 5 모여서 웃고 떠들고 같이 프로그램 듣고 밥도 먹었습니다. 영수 씨는 혼자였습니다. 말 걸어볼까 했지만 이미 그룹이 형성돼 있어서 끼기 어려웠습니다. 한 달을 다니다가 그만뒀습니다. 영수 씨는 후회했습니다. 왜 친구들을 버렸을까? 왜 사람들을 안 만났을까? 태수 집들이 갈 걸, 동창회 나갈 걸. 지금 와서 연락하려니 민망합니다. 15년 동안 연락 없다가 갑자기 만나자 하면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았습니다. 영수 씨는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당신은 친구도 많고 좋겠어.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바빠도 친구들 만났어. 당신은 맨날 바쁘다고 안 만났잖아. 친구는 관리해야 돼. 자동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노후의 가장 큰 적은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도 친구 없으면 불행하고 경제적으로 부족해도 친구 많으면 행복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기 쉬운데 이때 친구가 없으면 우울증, 고독사 위험이 커집니다. 관계는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관리해야 하고 바빠도 시간 내서 만나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친구 많은 사람이다. 친구가 많으면 외롭지 않고 도움도 받고 인생이 풍요롭습니다. 관계는 투자다.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유지된다. 친구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바빠도 친구 만나세요.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시간 내세요. 나중에 만나자고 미루지 마세요. 둘째, 친구 경조사는 꼭 가세요.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시간 내서 가세요. 그게 관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연락 자주 하세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라도 하세요. 요즘 어때? 물어보세요. 넷째, 동창회 모임 나가세요. 귀찮아도 나가세요. 한번 빠지면 계속 빠지게 됩니다. 다섯째, 새로운 관계를 만드세요. 취미 모임, 운동 모임,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하세요. 나이 들어도 친구 만들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가장 큰 병이다. 사람과의 관계가 약이다. 외로우면 정신도 육체도 무너지고 사람 만나야 건강합니다. 영수 씨는 지금이라도 노력합니다. 68이지만 용기 내서 태수한테 문자 보냈습니다. 태수야, 오랜만이야. 내가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해. 시간 되면 한번 만나자. 태수가 답장 보냈습니다. 영수야, 오랜만이다. 좋아, 만나자. 한 달 후에 만났습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어색했지만 이야기하다 보니 옛날 생각나고 웃었습니다. 태수가 말했습니다. 영수야, 앞으로 자주 만나자.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시간 많으니까.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영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진작 연락할 걸, 40대부터 관계 유지할 걸. 하지만 지금이라도 다행입니다. 네 번째, 오늘을 미루며 산 것. 영수 씨는 젊었을 때 미래만 봤습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해야지. 이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30대 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제주도 여행 가요. 신혼여행도 못 갔잖아요. 영수 씨는 나중에 가자. 지금은 돈 모아야 해 했습니다. 아내가 섭섭해했지만 영수 씨는 신경 안 썼습니다. 은퇴하면 시간 많으니까 그때 가자. 35살 때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주말에 놀이공원 가요. 영수 씨는 아빠 피곤해 다음에 했습니다. 토요일 오전엔 잤고 오후엔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아이가 아빠 약속했잖아요 했지만 다음 주에 가자 했습니다. 다음 주가 와도 안 갔습니다. 40대 때 회사 뒷산에 황토길이 생겼습니다. 동료들이 점심시간에 같이 걸어요 했지만 영수 씨는 밥 먹고 쉬어야지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잤습니다. 동료들은 황토길 걸으면서 웃고 떠들고 건강해졌습니다. 영수 씨는 배만 나왔습니다. 기타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악기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기타가 눈에 들어왔고 멋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배워야지. 50대가 됐을 때 아내가 또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여름휴가 때 유럽 여행 어때요? 애들도 다 컸고 우리 둘이 가요. 영수 씨는 돈 아까워. 나중에 가자 했습니다. 은퇴하면 시간 많으니까 그때 천천히 다니자. 아내가 그때 가면 언제예요? 했지만 영수 씨는 곧 가야지 했습니다. 55일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영수 씨는 후회했습니다. 아버지랑 여행 한번 가볼 걸, 밥 한번 같이 먹을 걸. 맨날 나중에 하다가 기회를 놓쳤습니다. 58살 때 건강검진에서 또 경고가 나왔습니다. 운동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영수 씨는 은퇴하면 운동할 거예요 했습니다. 의사가 한숨 쉬었습니다. 62에 드디어 은퇴했습니다. 영수 씨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시간 많으니까 여행 다니고 운동하고 기타 배우고 아내랑 시간 보내자.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여행 가려고 했는데 무릎이 아파서 오래 걷기 힘들었습니다. 유럽 여행은 꿈도 못 꿨고 제주도도 힘들었습니다. 몸이 안 따라줘서 못 가겠어. 운동하려고 했는데 이미 몸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뒷산 오르막길 걸으려고 했는데 숨이 차고 무릎이 아파서 10분도 못 걸었습니다. 황토길이 있는 공원 가봤는데 다른 노인들은 씩씩하게 걷는데 영수 씨만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기타 배우려고 학원을 알아봤는데 손가락에 힘이 없어서 코드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선생님이 꾸준히 연습하면 돼요 했지만 영수 씨는 3번 다니고 그만뒀습니다. 진작 배울 걸. 이제 아내와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아내는 바빴습니다. 친구들 만나고 취미 생활도 배우러 다니고 영수 씨보다 바빴습니다. 여보, 나랑 시간 좀 보내자.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나 바빠요. 당신은 집에서 쉬세요. 영수 씨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은퇴하면 같이 시간 보내자고 했잖아. 아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애들 좀 컸을 때 같이 여행 가자고 했을 때는 안 가더니 이제 와서 왜 그래요? 나는 이제 내 인생 살아요. 당신도 당신 인생 사세요. 영수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니까. 어느 날 영수 씨는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을 봤습니다. 아빠 놀아줘 하던 아이가 이제 30이 넘었습니다. 결혼하고 애 낳고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영수 씨는 후회했습니다. 그때 놀아줄 걸, 주말에 놀이공원 갈 걸. 지금은 기회가 없습니다. 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정말 빨리 갑니다. 40대엔 40km, 50대엔 50km, 60대엔 60km 속도로 달립니다. 나이 들수록 시간이 빠르게 느껴지는 건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빨랐습니다. 나중에 하다가 나중은 없었습니다. 은퇴하면 하겠다고 미뤘는데 은퇴하니 몸이 안 따라줬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미루기만 하다가 결국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시도한 것은 후회해도 시간 지나면 잊히지만 하지 않은 것은 평생 후회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시간의 흐름이 빠르게 느껴지는데 이는 새로운 경험이 줄어들고 일상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도 안 하고 결국 영원히 안 하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미래는 보장되지 않고 오늘이 가장 중요합니다. 후회는 과거에 하지 않은 것에서 온다. 지금 당장 하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오늘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여행 가고 싶으면 가고, 배우고 싶으면 배우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둘째, 가족과 시간 보내세요. 아이들 놀아달라고 하면 놀아주고, 아내가 여행 가자고 하면 가세요. 그 시간은 다시 안 옵니다. 셋째, 부모님과 시간 보내세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밥 같이 먹고 이야기 들어주세요. 넷째, 취미 시작하세요.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지 말고 지금 시작하세요. 50대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건강할 때 하세요. 몸이 건강할 때 해야 합니다. 나이 들면 못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인생은 짧다. 미루지 말고 지금 살아라. 영수 씨는 지금이라도 실천합니다. 68이지만 할 수 있는 걸 합니다. 유럽은 못 가지만 근교 여행 갑니다. 뒷산은 못 올라가지만 평지 공원 걷습니다. 기타는 힘들지만 젊었을 때 불던 하모니카를 제대로 배워봅니다. 아내랑 한 달에 한두 번씩 영화도 봅니다. 아들한테 전화해서 손주 보러 가도 돼? 같이 놀고 싶어서 말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합니다. 영수 씨는 생각합니다. 진작 할 걸, 40대 때 할 걸. 하지만 지금이라도 다행입니다. 1년 후 영수 씨는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이었습니다. 의사가 결과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수 씨, 혈압 많이 내려갔네요? 뭐 하셨어요? 영수 씨는 웃었습니다. 매일 30분씩 걸었어요. 1년 동안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어요. 계속하세요. 영수 씨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뒷산 황토길 쪽으로 걸었습니다. 1년 전에는 10분도 못 걸었던 길인데 이제는 40분을 걷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프지만 예전보다 낫습니다. 걷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주식 앱을 켰습니다. 10만 원으로 산 주식이 12만 원이 됐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처음으로 수익을 봤습니다. 신기하네. 영수 씨는 웃었습니다. 60대에 처음 배워서 신기했습니다. 핸드폰을 보다가 문자가 왔습니다. 태수였습니다. 영수야,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나자. 대학 동기들도 온대. 영수 씨는 답장 보냈습니다. 좋아, 갈게. 20년 만에 다시 만난 친구들과 이제 한 달에 한 번 봅니다. 늦었지만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녁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일 근교 온천 가요. 예약했어요. 영수 씨는 좋아했습니다. 유럽은 못 가지만 근교 온천은 갈 수 있습니다. 미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뭐 좋은 일 있어요?
좋은 일?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매일 걷고 조금 공부하고 친구 만나고 미루지 않고 살 뿐입니다. 하지만 기분은 좋습니다. 1년 전보다 몸도 마음도 나아졌습니다. 영수 씨는 대답했습니다. 응, 그냥 요즘 괜찮아. 밤에 잠들기 전 영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40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때 써야 할 것들을 지금 와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후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하니까 조금은 덜 후회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늦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영수 씨는 내일 아침에도 일어나서 걸을 겁니다. 저녁에는 온천을 갈 겁니다. 다음 주에는 친구들 만날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 겁니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을 살기 위해서. 당신도 그러길 바랍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오늘은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 경제, 관계, 오늘 당장 행동하기. 이 네 가지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지금 시작하세요. 영수 씨는 오늘 하루도 뿌듯하게 보냈습니다. 마음이 정말 행복하고 평온합니다.